비밀의 힘, 성공을 꿈꾸는가? 그럼 때를 구분하라. 충동인가? 당김 현상인가? 끌어오를 때 지체 없이 실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하라. 안녕하세요. 태을법사입니다.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자, 비밀의 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답을 다 이야기했어요. 성공을 꿈꾸는가? 그럼 때를 구분하라. 어떻게? 다른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충동인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당김 현상인가? 확인해야겠죠.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주체할 수 없이 무언가가 막 당겨지면서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움직일 때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일단 움직이고 난 뒤에 사그러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은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죠.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죠. 자, 비밀의 힘 그랬는데 첫 번째 순서에는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에너지. 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는 만들어진 에너지 언제 써야 되는지,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벌써 답을 다 드렸어요. 충동과 당김 현상을 구분하는 중요하죠. 충동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90%, 당김 현상은 옳은 길로 갈 확률이 90%. 충동도 당김 현상도 유지하는 데 관건이 있죠. 자, 단 충동은 저절로 아주 빠르게 사그러듭니다. 당김 현상은 저절로 지속적인 미련을 남기죠. 자, 문제는 실행했었을 때예요. 충동이 일어서 실행을 했더니 바로 문제가 발생하더라. 어떤 문제? 사회적 현상이 바로 터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의 마음이 그냥 바로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게 충동이죠. 당김 현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김 현상인 줄 알고 뭔가를 딱 진행을 했는데 바로 사그러들죠. 첫째가 자신감 상실이에요. 자, 결과는 같죠. 충동에 의해서 무언가를 섣불리 실행했었을 때와 당김 현상이라고 알고 무언가를 실행했었을 때, 그때는 섣부르진 않죠.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걸치니까 스스로. 그런데 자신감이 상실이 돼요. 거의 대체적인 사람들이 실패를 학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래요. 실패를 학습한다.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학습합니다. 일생일대를 살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작든 크든 어떤 형태가 됐든 단 한 번의 성공만 맛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공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성을 갖죠. 실패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성을 갖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을 보면 실패를 해왔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요. 형태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죠. 무슨 사업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바꿔.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러 번 실패를 본 경우들도 있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는 도전을 했다는 얘기고,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 그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젠 될 것 같거든요. 알면 알수록 될 것 같거든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자, 그 뒤에는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했었을 때는 헤어나오기 정말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지죠.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다른 것에 도전을 하죠. 또 거기서 실패를 겪었을 때는 또다시 다른 것에 도전을 하죠. 다른 것에 도전하는 것을 다름이라 이야기하겠지만 행하는 형태를 보면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실패를 학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자는 그 스타일을 바꿀 이유가 없죠. 왜? 성공하는 코드를 잡았잖아요. 그럼 지속해야죠. 실패하는 자는 꾸준히 헛다리를 짚고 성공하는 자는 제대로 된 줄을 잡은 이후에는 그 줄만 계속 잡고 갑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책도 많이 나오죠. 성공하는 자들에 대한 습관,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조건, 성공하는 자의 10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11가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일 흔한 예로요. 성공하는 자는 이러이러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책들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그들은 잠을 3시간 잤네, 4시간 잤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밤 1시까지 일을 하네. 뭐는 어떻게 하네, 뭐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진짜 통계, 진짜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통계를 보면은요, 성공하는 자, 7가지 법칙, 10가지 법칙, 실패하는 자도 성공하는 자가 얘기했던 그 7가지, 10가지, 11가지 법칙에 모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럼 뭐죠? 성공하는 자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행동 패턴을 똑같이 했는데도 성공하는 자는 성공하고 실패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예전에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있어요. 오히려 실패하는 자는요, 성공하는 자보다 더 많이 부지런합니다. 왜? 절실하거든요. 절박하거든요. 성공하는 자가 하루에 4시간을 잤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한 자들은 3시간을 잡니다. 성공하는 자가 하루에 30명씩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실패를 경험한 자는 40명, 50명을 만납니다. 실패하는 자들을 모아놓은 책들은 없죠. 왜? 누구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를 놓고 여러분들은 공부합니다. 그들의 패턴들을 공부하죠. 하지만 잘 생각하십시오. 과연 그들과 같은 조건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같은 조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같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나요? 마음가짐은 같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는요, 그들과 여러분들이 주변적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자, 그런데 같이 답습해서 여러분도 성공할 확률이 있겠는가? 자, 거기에 저는 물음표라는 답을 드리죠. 글쎄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들의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밀의 힘 첫 번째 순서에서 첫 번째 1부에서는 여러분들께 나에게 어떤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나의 어떤 기세나 기운을 변화하는, 나의 운명적 한계를 벗어날 그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 운명적 한계를 벗어났다기보다 운명적 한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1부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는요, 기회를 잡는 법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대운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졸렬한 자나 아무리 못 배운 자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그에게 맞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 큰 운수라고 하는 것 거의 없는 데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어떤 그런 기회가 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극소수죠. 여러분 스스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스스로 어마어마한 행운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분들 많죠. 사실이니까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서 드물 만큼의 그런 행운을 가진 자는 지금 아마 이런 영상을 보고 있을 확률도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또 둘도 없는 어마어마한 아군을 갖고 태어났느냐? 자, 그런 아군을 가진 자는 행운을 가진 자와 비슷한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결코 그런 어마어마한 아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운과 아군 중간 사이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 이 세상의 90% 이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90% 중에 속해 있으시겠죠. 자, 그 90%의 사람은 그럼 성공할 길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있죠. 그것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잡고 있는 기회죠. 자, 이젠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1부의 헷갈림이 2부까지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자, 1부에 말씀드렸습니다. 돈은 너무너무 흔하고 너무너무 쉬워서 안 할까 두렵다. 진짜 기회는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만큼 쉽다. 많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대운 말고요. 소운을 차곡차곡 쌓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왜 성공한 자들의 습관, 책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냐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습관을 가진 자 중에서도 성공한 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자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일찍 일어나요. 그들이 세상을 더 많이 오랜 시간 일을 해요. 청소하시는 분을 성공했다 말할 수 없죠. 새벽에 일 나가시는 분들이라고 모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죠. 진짜 성공하는 자들은요. 꾸준히 소운을 잡아채요. 소운을 계속 잡아채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소운이 쌓이고 소운이 쌓이고 쌓인 뒤에 대운이 왔었을 때 그 대운을, 그 행운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운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운을 잡아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는 거랑 비슷할 거요. 아이스크림과 벼락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 없죠. 지금 떠오른 얘기니까. 뭐 그런 확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운을 꾸준히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대운이 와도 내 것으로 만들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에게 대단한 큰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사업에서의 준비는 그 이전에 철저하게 공부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사업에 대해서 운이고, 학습하는 자는 공부가 되겠죠. 어디 시험을 보려 하는 자는 그 시험에 맞는 충분한 학습, 공부가 되어야 시험의 기회가 와주는 거니까요. 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무조건 노력해서 성공한다. 한 10살쯤 먹은 어린아이들이라면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자로 잰 듯이 1 더하기 1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년, 40년, 50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해하실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많이 하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남들에게 못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현재가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성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1 더하기 1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몸소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바람 자체를 1 더하기 1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엉뚱한 희망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걸 알면 아닌 것에 대한 대비를 하든 아닌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삶이 너무 힘들어질까 봐 겁을 먹는 거죠.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한 변하지 않으니까요. 갑자기 나에게 아군이 다가올 확률도 그다지 없고요.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 다가올 일도 그다지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무언가를 한다면 달라지겠죠. 그 무언가를 할 때 이게 2부에서 드리는 답입니다. 초반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충동.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 갑자기 막 끌어오는 충동이 생겨요. 근데 이 충동이 꼭 기회처럼 다가옵니다.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놓치면 난리 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잡았을 땐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을 것 같은 충동은 정말 유혹적으로 다가옵니다. 기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큰일 났다. 이쯤 되면 큰일 났죠. 충동과 기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진짜 성공한 자들은요. 충동과 기회를 정확하게 구분한 자들이 성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충동과 기회를 구분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죠. 자, 그것도 복골복이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복불복이죠. 우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가 아닌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었을 때 에이 몰라. 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다가 손바닥에 침 튀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튀었어. 그럼 오른쪽으로 갔는데 행운이 터졌어. 저절로 생긴 게 아니죠.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회나 충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성공한 자들에겐 똑같이 다가오는데 어떤 자에게는 성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어떤 자에게는 실패로 다가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고 똑같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아주 미력하게나마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충동과 당김 현상의 구분법. 첫째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첫째, 실패를 할 때 하더라도 실패라는 개념 자체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실패할 걸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했대요. 자, 실패한 자에게 물어보면 실패할 걸 생각 안 하셨습니까? 했대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요. 그분들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실패를 했는데요. 문제는 사고 속에 있죠. 실패를 하고 나니까 실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분들은 실패를 했었을 때 실패라고 인정합니다. 실패하고 나서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을 엉뚱한 데서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공한 자들은 실패다라고 판단이 났었을 때는 실패를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단, 그전에는 실패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모한 것과 정확하게 판단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은 다르거든요. 예전에 명상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명상하라. 나의 마음을 계속 내려앉혀라. 나의 마음을 계속 내려앉혀라. 충동이 일어날 때도 내려앉히고 당김 현상이 막 이런 당김 현상이 일어나도 내려앉혀라. 내려앉히는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그 내려앉히는 냉철해지는 훈련이 태생부터 되어 있었거든요. 그분들 모두를 보십시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성공한 자들을 보십시오. 옆집 아저씨처럼 허허 웃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 눈빛 자체는 야수와 맹수보다 더욱 매서운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냉철해진 자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냉철해진 자만이 갖고 있는 눈빛이에요. 여러분들은 끓어오르는 열정을 가지되 사고적으로 냉철해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호흡하시고 명상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도 하루에 5분, 10분, 길게는 20분, 30분 명상하십시오. 훨씬 공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어떠한 형태의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마인드 컨트롤. 일부에 잠깐 아주 짧게 거론했죠. 마인드 컨트롤.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거의 99.9% 실패하시는 분들은요. 나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아니라 남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세요. 나를 살펴보는 어떤 그런 훈련이 아니라 남을 살펴보는 훈련만 하세요.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하죠.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정말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나를 아는 게 출발이죠. 해서 내려앉히시는 훈련하세요. 명상, 호흡, 바둑, 동양화? 전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택해서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고요? 기회를 잡을 줄 알아요. 그냥 세상을 휘돌아치듯 태풍 속에 몰아치듯 세상을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기회로 보이고 모든 것이 충동으로 느껴지고 모든 것이 당김 현상으로 느껴져요. 자기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아닌 걸로 보이고요. 모든 게 다 긴 걸로 보여요. 무엇을 집어도 무엇을 선택해도 다 외길로 통하는 길만 열심히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열정이 생긴다면 뭔가 궁금증이 막 생긴다면 자, 이게 충동인가 당김 현상인가 구분하셔야 돼요. 저에게 새벽 1시, 2시, 3시 전화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보겠다고요. 새벽에요. 이 시간에 어떻게 나는 정말 급박한 전화인 줄 알고 받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막 전화하고 싶었대요. 자기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궁금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못 참을 정도로 들어서 전화를 했대요. 실례인 줄 알지만 전화를 했답니다. 저는 그래도 기쁘게 받습니다. 문제는 본인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충동과 당김 현상, 댕김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본인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개중에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시간 관계 없이 누군가와 무언가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저한테 전화를 할까? 전화번호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내 얘기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긁으시겠죠. 용기가 없어서 안 했던가? 막 뭔가가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 궁금증이 막 생겨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전화번호를 몇 번 누르다가 덮은 분도 있고 전화를 집었다가 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엔 전화하신 분도 있으시죠. 과연 충동에 의해서일까요? 당김 현상일까요? 자, 지금 구분하는 법을 드릴게요. 그때는 뭔가 충동이 일든 당김이 일든 그게 둘 다 발현되는 현상은 끌어올라요. 주체가 잘 안 될 정도로 막 끌어올라요. 자, 그땐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을 보세요. 지금 그 느낌이 유지가 되고 있나요? 유지가 되고 있나요? 유지가 되고 있다면 당김 현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저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오시나요? 어색하신가요? 아, 그때 왜 그랬지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충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긴 시간 흘러서 다시 되뇌어 봤었을 때 그때 A였다, B였다, C였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마음 공부를 웬만큼 하신 분들은 그 순간 알아요. 자꾸 자기가 자신을 내려본 분들은 그 순간을 알아요. 아, 이건 충동이다. 아, 이건 기회다. 내려놓는 훈련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들이대는 거예요. 들이댔었을 때 어쩌다 성공합니다. 왜? 기회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복불복이라고 그랬죠. 복불복. 이 세상은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헛발질에도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딱 실수로 핸들을 잘못 돌렸는데 잘못 돌린 걸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구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은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죠. 운이 70%, 기술이 30%. 근데 잘못됐어요. 운칠기삼은 같은 운칠기삼인데 운이 97%, 자기 노력이 3%. 아닐 것 같아요. 이 세상은 100명이라는 사람이 똑같이 목숨 걸고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도 70명이 실패하고 30명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97명이 실패하고 3명이 성공하는 그 확률보다 낮아요. 운칠기삼은 운이 97, 내 노력이 3%.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노력을 한 사람들 중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성공한 자의 그룹에 함께하고 싶으시죠? 성공이라는 것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부, 명예, 행복, 사랑 뭐 많겠죠. 목적한 바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첫눈에 반했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어요. 함께 합니다. 자, 오래 갈까요? 첫눈에 반한 사람과 사랑을 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오래 갈까요? 자, 답은 오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성공에 가까우려면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죠, 이제.
성공을 꿈꾸는가? 그럼 구분하라. 충동이냐? 당김 현상이냐? 구분한 이후에는 그 끌어오름이 유지되는가? 자, 충동이나 당김 현상은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죠. 발을 내딛죠.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럼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열정과 그 어떤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어떤 에너지, 힘, 유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왜 망하는 것을 기회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망하려고 해도 안 망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망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자, 지금은 잠시 말장난 같은 소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생각의 차이점이 저런 어마어마한 미래를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한국에도 이 실리콘밸리 비슷한 곳들이 있죠. 사고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리콘밸리의 최고 직급자는 아니었어요. 어떤 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외국말이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밑에 자막이 나오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곳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도전하라는 얘기죠. 도전해도 괜찮아요 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반드시 실패하세요 라는 얘기가 아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을 하지 않아요. 도전하지 않고 성공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한탄하죠. 어리석은 한탄이지만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당신이 이해가 갑니다. 외부적 영향이 주변 환경이 당신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 실패할 기회를 좀 만들어 보세요. 실패를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야 뭐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아기 때도 저는 도전해봤죠. 뭔 도전? 아침 9시에 일요일 날 아침 9시에 은하철도 999인가요? 뭐 이런 만화들을 했어요. 한 번도 빼놓지 않게 보기로. 왜? 너무 재밌었으니까. 뭐죠? 미래소년 코난? 예. 그 시간, 일요일 그날만 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려고 이제 나름대로 도전이에요. 근데 가끔 실패를 해요. 실패하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눈 떴더니 9시 40분이야. 일요일이라. 뭐 끝날 때. 혹은 이제 막 그 만화 영화가 막 시작되고 있어요. 막 노래가 막 나와요. 뭐 푸른 바다 저 멀리 뭐 이러면서 막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일요일이니까 아침밥을 좀 늦게 해요. 저보고 두부 사오래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데. 그때는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어요. 두부 사러 갔다 오려면 뒤지게 뛰어가도 왕복하면 4분 5분이 걸렸어요. 4분 5분이 뭐라고. 제가 그 4분 5분이 너무 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엉덩이 비비적거리다가 어머니한테 주걱으로 뒤통수도 맞아봤어요. 자, 그러면은 차라리 선전할 때 갔다 왔으면 덜 했을 텐데 계속 버티다가 선전 끝나고 본방 딱 시작하는데 어머니가 주걱으로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빨리 갔다 와 이래가지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그 수포를 막 뛰어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5분을 그대로 손해봤잖아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가급적 실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요? 당연한 건데요, 실패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었을 때, 무언가를 행하려 했었을 때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중 목표가 하나가 실패하는 거였어요. 농담 아니고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세웠던 목표 중에 같은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유튜브로 제가 지금 여러분과 뭔가 대화를 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튜브로 전달하면서도 제가 무엇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의 목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고 목표 하나. 올바로 전달했으면 좋겠고 목표 둘.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목표 셋. 궁금해하는 많은 것들을 다 풀어줬으면 좋겠고 목표 넷.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실패해도 괜찮아가 제 목표였어요. 이해하시나요? 자, 만일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께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가 전달도 잘 안 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 뭣도 이래 이래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실패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실패도 하나의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저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주 아기 때 어떠한 사고를 갖기 전에는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저는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조차 목적이었거든요. 자, 여러분께 실패를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기왕이면 성공해야죠. 바른 성공해야죠. 이제 결론 내리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이 영상은 조금 길었네요. 여러분이 그다지 가슴에 담아둘 것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돌멩이를 보고도 잘 갈고 닦아서 가치를 만드는 건 여러분 스스로 하실 일입니다. 생각하십시오. 무언가 충동이 일어났었을 때 생각하십시오. 당김인가? 충동인가? 당김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으면 지체 없이 하셔야 해요. 잠깐 멈춘 사이에 기회는 갑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쭉. 비밀의 힘. 두 번째 순서. 성공을 꿈꾸는가? 그럼 때를 구분하라. 앞선 이야기들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혹은 그다지 귀에 담을 말이 없어서 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오늘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이야기 다 기억 못하시고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셔도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충분한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죠. 성공을 꿈꾸는가? 그럼 때를 구분하라. 충동인가? 당김 현상인가? 그리고는 무엇? 변하지 말고 유지하라. 그게 여러분들을 성공에 다가서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죠. 자, 진짜 성공에 조금 더 나은 도움을 바라시면요. 제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재수 운맞이 구슬 좀 하십시오. 직업 정신에 저도 좀 추천해야죠. 굿하세요.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대을법사의 무당일기 31번째 시간인가요? 네. 굿데이, 굿다이어리 비밀의 힘 2 마치겠습니다.